주식 펀드 분야 최고의 책 2위 선정. 국내 72만 부 돌파. 투자서의 전설. 투자자가 반드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주식 투자서의 고전. 성장할 종목을 찾아 투자하여 몇백 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는 방법이 이 책에 있다.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시장은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끔찍한 시장에서 돈을 벌어보았고 반대로 좋은 시장에서 돈을 잃어보았다. 아마추어 투자자가 유리하다.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을 예측해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투자 대가들의 주식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부제목은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이고 원제는 원업 아놀 스트리트입니다. 지은이는 피터 린치와 존 로스차일드이며 옮긴이는 이건 펴낸이는 국일증권 경제연구소입니다. 지은이 소개. 피터 린치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이다. 마젤란 펀드를 세계 최대의 뮤추얼 펀드로 키워내 월가의 영웅이란 찬사를 받았다. 1968년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를 받은 후 애널리스트로 입사했다. 그가 마젤란 펀드를 시작했던 1977년 1800만 달러였던 펀드 자산은 13년 만인 1990년에 140억 달러가 됐다. 피터 린치는 발로 뛰고 얻은 정보가 고급 정보이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다. 10년이 넘는 동안 시장 수익률을 능가한 경우는 월스트리트에서 피터 린치와 워런 버핏뿐이라고 한다. 피터 린치가 투자한 종목은 1만 5천 개에 이르며 투자 주주도 100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전성기인 47세의 돌연 은퇴를 선언하여 전설로 남겨진 월스트리트의 영웅이 되었다. 본문 제18장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 생각. 주가 흐름을 보고 아마추어나 전문가들이나 하나같이 내놓는 설명에 나는 끊임없이 경악한다. 의학과 일기예보 분야에서는 무지와 미신이 많이 사라졌다. 우리는 조상들이 흉년이 들면 옥수수 신을 비난했다고 비웃으며 피타고라스처럼 현명한 인물이 어떻게 헝클어진 침대 시트에 악령이 숨어있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의아해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슈퍼볼 승자와 주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기꺼이 믿는다. 나는 경영대학원과 피델리티의 여름 일자리 사이를 오가면서 피타고라스가 침대 시트에 대해 잘못 생각한 것처럼 가장 현명한 교수들조차 주식에 대해 잘못 생각할 수 있음을 처음 깨달았다. 이후 나는 수많은 속설을 들었는데 하나같이 잘못된 이 속설들이 일반 대중에게 스며들어 있었다. 미신과 오해는 수없이 많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만 적어보았다. 다음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 12가지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지워버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시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귀에 익을 것이다. 첫 번째 위험한 생각.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좋은 말이다. 폴라로이드가 고가 143.50불에서부터 기나긴 하락 행진을 계속하여 3분의 1 정도 떨어졌을 때 장담컨대 폴라로이드 주주들이 바로 이 말을 되풀이했을 것이다. 폴라로이드는 우량주로 통하는 건실한 회사였으므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매출과 이익이 폭락했을 때도 사람들은 폴라로이드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이런 말을 되풀이하며 스스로 위로했다.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우량 기업은 반드시 회복되는 법이야. 주식시장에서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해. 겁에 질려 우량주를 던진다면 분별 없는 짓이지. 폴라로이드 주식이 100불, 이어 90불, 그리고 80불로 내려가는 동안에도 이 말은 투자자의 집 주변과 은행 운용 부서에서 틀림없이 되풀이되었을 것이다. 주가가 75불을 깨고 내려갔을 때 더는 안 내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작은 무리로 규모가 늘어났을 것이고 50불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폴라로이드 주주 둘 중 하나가 이 말을 되풀이했을 것이다. 새로운 주주들은 더는 안 내려 속설을 믿고 주가 하락을 따라가며 폴라로이드를 매수했지만 이들은 그 결정을 틀림없이 후회했을 것이다. 실제로 폴라로이드는 훨씬 더 내렸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주식은 1년도 안 가서 143.50불에서 14.13불로 내려갔고 그때 가서야 더는 안 내려가 맞는 말이 되었다. 더는 안 내려 속설은 이 정도로 해두자. 원칙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규칙 따위는 없다. 나는 피델리티에서 열성적이지만 미숙한 애널리스트로 일하던 1971년에 이 교훈을 얻었다. 카이저 인더스트리는 이미 25불에서 13불로 떨어진 상태였다. 주가가 11불에 이르자 내 추천에 따라 피델리티는 500만 주를 매수했다. 이것은 아메리칸 증권거래소 역사상 최대 규모 대량 거래였다. 나는 이 주식이 10불 밑으로 절대 내려갈 수가 없다고 자신있게 주장했다. 주가가 8불로 내려갔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이 주식을 사라고 말했다. 카이저가 7.50불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어머니는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1973년 카이저가 7불에서 6불을 거쳐 4불로 추락하는 모습을 나는 겁에 질린 채 지켜보았다. 마침내 여기서는 더 내려갈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피델리티의 펀드 매니저들은 카이저가 11불에도 좋은 매수 종목이라면 4불에는 틀림없이 헐값이라고 믿고 500만 주를 계속 보유했다. 나는 이 종목을 추천한 애널리스트였으므로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건전하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펀드 매니저들을 안심시켰다. 유통 주식수가 2,500만 주에 불과하므로 주가가 4불이면 회사 전체의 가치가 겨우 1억 불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우리는 모두 기운이 솟았다. 당시에는 이 돈으로 보잉 747 4대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엔진도 안 달린 항공기를 한 대 살 돈이다. 주식시장이 카이저 주가를 그토록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항공기 4대 값에 거래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치프를 제외하고도 부동산,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조선, 꼴제, 유리섬유, 엔지니어링, 방송 사업을 거느린 강력한 회사였다. 게다가 부채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자산을 청산한다고 해도 계산해보니 주당 40불이나 나왔다. 요즘 같으면 기업 사냥꾼이 덤벼들어 인수할 것이다. 머지않아 카이저 인더스트리는 주당 30불로 반등하였다. 그러나 4불까지 폭락을 경험한 뒤 나는 절대로 얼마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고치게 되었다. 두 번째 위험한 생각. 바닥에 잡을 수 있다. 저점 매수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지만 대개 낚이는 것은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다. 떨어지는 주식을 바닥에서 잡으려는 시도는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는 행동과 마찬가지다. 칼이 땅에 꽂혀 잠시 부르르 떨다가 멈춘 다음 잡는 편이 낫다. 빠르게 떨어지는 주식을 잡으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칼날을 잡게 되므로 그 결과 뜻밖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회생주 매수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단지 주가가 많이 내려갔으니 오를 것 같다는 이유 정도로는 부족하다. 사업이 살아나는 모습을 실감해야 하고 재무상태표를 확인해 보니 회사의 보유 현금이 주당 11불인데 주식이 14불에 거래된다는 식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해도 주식을 바닥에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대개는 주가가 등락을 거듭한 뒤에야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은 2년에서 3년 걸리지만 더 오래 걸릴 때도 있다. 세 번째 위험한 생각.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는 못 올라. 물론 필립 모리스나 스바루 이야기가 아니라면 맞는 말이다. 차트를 보면 필립 모리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식의 하나 이미 분명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스바루 자동차 대신 주식을 샀다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1950년대에 주당 75센트의 필립 모리스를 샀다면 더는 못 오른다는 속설에 현혹되어 1961년 2.50불에 팔았을지도 모른다. 11년 뒤 주식이 1961년 가격의 7배이자 1950년대 가격의 23배에 거래될 때도 우리는 필립 모리스가 더는 못 오른다고 또다시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에 팔았다면 우리는 23루타의 뒤이은 7루타를 놓쳤을 것이다. 어떻게든 필립 모리스를 계속 붙들고 있었던 사람은 주식이 75센트에서 124.50불로 꽃피우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며 1000불을 투자했다면 16만 6천불을 쥐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받은 배당 2만 3천불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만일 내가 더는 못 올라라고 생각했다면 스바루가 이미 20배 오른 뒤 이 주식을 절대 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스바루의 기본을 점검했고 여전히 싸다고 실감했으며 주식을 매수했고 그 뒤 7배를 벌었다. 요점은 인위적으로 주식의 상승 한계점을 설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스토리가 여전히 타당하고 이익이 계속 개선되며 회사의 기본이 바뀌지 않았다면 더는 못 올라라는 속설 때문에 주식을 구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주식이 2배로 뛰었을 때 기계적으로 매도하라고 고객에게 권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짓을 하면 절대로 10루타 종목이 나올 수 없다. 필립 모리스, 쇼니즘, 메스코, 맥도날드, 스톱앤드숍 같은 주식들은 해를 거듭하며 더는 못 올라 속설을 깨뜨렸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느 주식이 10배로 뛰고 어느 주식이 5배로 뛸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나는 스토리가 유지되는 한 대박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 회사가 성공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주식이 성공하는 것은 놀라운 경우가 많다. 나는 스톱앤드숍이 보수적이고 배당이 좋아서 매수했는데 이 회사는 기본이 계속 향상되더니 어느새 고성장주가 되어 있었다. 네 번째 위험한 생각. 헐값인데 얼마나 손해보겠어.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았는가? 어쩌면 당신도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른다. 당신이 우연히 3불짜리 주식을 발견하자 이렇게 생각한다. 50불짜리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겠군. 내가 20년 동안 투자 업무에 종사한 뒤 마침내 깨달은 사실인데 50불에 샀든 1불에 샀든 주식이 휴지가 되면 무일푼 되기는 마찬가지다. 50센트로 내려가면 결과는 조금 다르다. 50불에 산 사람은 투자 금액의 99%를 날리는 반면 3불에 산 사람은 83%를 날린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로가 되는가? 요점은 주가가 내리면 개떡 같은 저가주도 개떡 같은 고가주만큼 위험하다는 말이다. 1000불을 43불짜리 주식에 투자했든 3불짜리 주식에 투자했든 주식이 휴지가 되면 날리는 금액은 똑같다.
매수한 가격이 얼마가 되던 종목을 잘못 골라서 입을 수 있는 궁극적 손실은 항상 100%로 똑같다. 그런데도 싼 맛에 3불짜리 주식을 뿌리치지 못하고 얼마나 손해보겠어? 라고 말하는 투자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주가가 내리면 이익을 얻는 공매도 전문가들은 대개 천장보다는 바닥 근처에서 공매도한다. 공매도자들은 회사가 분명하게 실패하여 파산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공매도 가격이 60불이 아니라 8불이나 6불이라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주식이 휴지가 된다면 어느 경우든지 얻는 이익은 똑같기 때문이다. 주가가 8불이나 6불일 때 이들이 누구에게 주식을 팔려고 하는지 짐작되는가? 바로 얼마나 손해보겠어? 라고 말하는 불운한 투자자들이다. 다섯 번째 위험한 생각. 결국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다면 서구투족, 픽트족, 칭기즈칸도 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은 RCA가 돌아온다고 말했지만 65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못했다.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기업이었다. 존즈 맨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지만 돌아오지 못했으며 수많은 성면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서 손해배상 금액을 도저히 추정할 수가 없다. 이 회사는 나비스타처럼 신주를 수억 주 발행했기 때문에 이익도 희석된 상태다. 내가 이름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시세 단말기에서 영원히 사라진 더 작고 생소한 상장 기업들을 잔뜩 열거할 수 있을 텐데 나만 이런 종목에 투자했다고 생각하기는 싫다. 아마 당신도 이런 종목 몇 개에 투자했을 것이다. 수천 개 파산 기업과 파산은 면했어도 과거의 번영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들과 사상 최고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인수된 기업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속설이 얼마나 허황한지 깨달을 것이다. 종합건강관리기관, 플로피디스크, 더블리트, 디지털 시계, 이동주택 등의 주식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여섯 번째 위험한 생각.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사람들은 상황이 조금 나빠지면 더는 나빠지지 않는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1981년 미국에는 가동 중인 유정 굴착 장치가 4,520개였으나 1984년이 되자 그 수가 2,200개로 줄었다. 그 시점에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고 믿고 오일 서비스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자 가동 중인 유정 굴착 장치는 겨우 686개뿐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1,000개가 되지 않는다. 화차 운송량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1979년 최고 95,650까지 올라갔던 운송량이 1981년 최저 44,800까지 내려가자 깜짝 놀랐다. 이것은 17년 만에 최저치였으므로 아무도 더는 악화할 수 없다고 믿었지만 1982년에는 17,582개로 떨어졌고 이어 1983년에는 5,700개까지 내려갔다. 한때 활기 넘치던 업종이 무려 90%나 쇠퇴한 것이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칠흑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도 있다. 일곱 번째 위험한 생각. 10불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 내 경험으로는 한번 짓밟힌 주식은 우리가 오르면 팔겠다고 작정한 수준까지 회복되는 법이 없다. 실제로는 당신이 10불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이 주식은 9.75불 바로 아래서 몇 년 동안 오르내리다가 4불로 떨어진 다음 1불로 곤두박질 친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10년 동안 진행될 때도 있다. 단지 내면의 목소리가 10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그동안 고통스러운 투자를 참고 견뎌야 한다. 나는 이런 유혹을 느낄 때마다 더 살 만큼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 주식은 즉시 팔아야 한다고 스스로 일깨운다. 여덟 번째 위험한 생각. 걱정 없어. 보수적인 주식은 안정적이야. 두세대에 걸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공공서비스 회사 주식 유틸러티 스타크는 절대 안전하다고 믿으며 성장했다. 사람들은 이 걱정거리 없는 주식을 대여금고에 곱게 넣어두고 배당만 받았다. 그런데 컨솔리데이티드 에디슨 같은 주식은 갑자기 방사능 문제가 일어나고 청구요금 산정기준 문제가 불거지면서 80% 폭락했다. 그런 다음 또 갑자기 컨솔리데이티드 에디슨은 하락했던 폭 이상으로 반등했다. 값비싼 원자력 발전소에서 빚어지는 경제 및 규제 문제 때문에 이른바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회사 주식도 저축대부조합이나 컴퓨터 주식처럼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주식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전력회사도 10배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공공서비스 회사 주식도 고르는 능력이나 운에 따라 크게 벌 수도 있고 크게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새로운 상황을 즉시 파악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틀림없이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끔찍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들은 나름대로 신중한 마음 자세로 퍼블릭 서비스 오브 인디애나, 걸프 스테이트 유틸리티즈, 퍼블릭 서비스 오브 뉴햄프셔 등에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무모한 신생 바이오 기업에 투자한 것만큼이나 위험했다. 아니면 이들은 위험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사실은 더 위험했다. 기업들은 역동적이며 전망은 변화한다. 보유하면서 신경을 꺼도 되는 주식은 세상에 없다. 아홉 번째 위험한 생각.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또 있다. 멋진 사건을 기다리다 지쳐 그 종목을 포기하면 주식을 매도한 다음 날부터 기다리던 사건이 진행된다. 나는 이런 현상을 매도 후 번영이라고 부른다. 머크는 모든 투자자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이 회사는 연평균 14%로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했는데도 1972년부터 1981년 동안 주가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치거나 더 많은 움직임을 갈망해서 머크를 팔아버린 불행한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들이 회사의 스토리를 계속 지켜보았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다. 작업복 제조업체인 안젤리카 코퍼레이션 주식은 1974년에서 1979년 동안 한 푼도 벌어주지 못했다. 아메리칸 그리팅스는 8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GAF 코퍼레이션은 11년이었다. 브런즈윅은 1970년대 내내 그랬다. 스미스클라인은 1960년대 절반과 1970년대 절반 동안 그랬다. 하커트 브레이스는 닉슨, 카터, 초대 레이건 행정부 내내 그랬다. 루켄스는 14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므로 머크를 계속 보유했다. 내가 버는 돈은 대부분 투자한 지 3년에서 4년째 되는 주식에서 나온다. 머크만 조금 더 걸렸다.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나를 처음 매료시켰던 스토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조만간 인내심에 대해 보답을 받는다고 확신한다. 내가 바위의 신전도라고 부르는 몇 년 동안 꼼짝 않는 현상은 사실은 좋은 징조다. 내가 이미 매력을 느낀 주식의 차트가 바위의 신전도 모습으로 나타날 때마다 나는 이 종목이 크게 상승한다는 강력한 암시를 받는다. 본인은 흥미를 느껴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무시한다면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면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옳고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이 유망하면 인내심은 보상받는다. 루켄스는 15년째에 6배 올랐고 아메리칸 그리팅스는 6년 동안 6루타 종목이 되었으며 안젤리카는 4년 동안 7루타, 브런즈윅은 5년 동안 6루타, 스미스클라인은 2년 동안 3루타가 되었다. 10번째 위험한 생각. 사지 않아서 엄청 손해봤네. 주당 50센트에 가진 돈을 모두 크라운 코크 앤드 실에 투자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훨씬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당신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보라. 돈은 그대로 남아있다. 방금 크라운 코크 앤드 실을 사지 않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당신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다.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겠지만 내 친구들은 매일 뉴욕 증권거래소의 10루타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종목들을 사지 않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며 자학하고 있다. 야구카드, 보석가구, 집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자학한다.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을 자신의 손실로 여기는 태도는 주식 투자의 생산적인 태도가 아니다. 사실은 화만 돋을 뿐이다. 주식들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당신은 대박 종목들을 더 많이 놓쳤다고 생각하게 되고 머지않아 수억, 수조 달러를 손해봤다고 자신을 책망하게 된다. 당신이 주식을 모두 팔고 시장에서 빠져나왔는데 단 하루 만에 시장이 100포인트 상승한다면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중얼거릴 것이다. 나는 방금 1100억 불을 손해봤어. 이런 사고방식이 가장 나쁜 점은 사람들이 손해를 만회하려고 사지 말아야 하는 주식을 사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런 행동의 결과 사람들은 대개 실제로 손실을 보게 된다. 11번째 위험한 생각. 꿩 대신 닭이라도 잡아라. 앞에서도 보았지만 제2의 암흑에는 효과를 보는 경우가 드물다. 위대한 기업 토이저러스를 놓친 다음 대신 신통치 않은 기업 그린먼 브라더스를 샀다면 당신은 실수를 악화시킨 셈이다. 실제로 첫 번째 실수에서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지만 토이저러스를 사지 않았어도 전혀 손해가 없었다. 두 번째 실수 때문에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 홈디포를 싸게 사지 못해서 대신 제2의 홈디포 스카티스 샀다면 10중 8구 또다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홈디포는 기업 공개 이후 25배 올랐지만 스카티스는 겨우 25%에서 30% 올라서 같은 기간 시장보다도 뒤처졌기 때문이다. 피드먼트 항공을 놓치고 피플 익스프레스를 샀거나 프라이스 클럽을 놓치고 웨어하우스 클럽을 샀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개 원래 우량 기업을 조금 비싸게 사는 편이 제2의 아무개를 싸게 사는 것보다 낫다. 12번째 위험한 생각. 주가가 올랐으니 내가 맞았고 주가가 내렸으니 내가 틀렸다. 내가 엄청난 투자의 오류 하나를 고른다면 그것은 주가가 오르면 자기가 투자를 잘했다고 믿는 사고방식이다. 사람들은 최근 5불에 산 주식이 6불로 올라가면 마치 자신의 지혜가 입증되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한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재빨리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 멋지게 이익을 내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 매도하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은 가격이 올랐으니 투자를 잘했다고 확신하면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지만 마침내 주가가 내려가면서 투자를 잘못했다고 확신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선택한다면 사람들은 오른 종목은 보유하고 내린 종목은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10불에서 12불로 올라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10불에서 8불로 내려간 주식은 처분한다. 1981년에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 에너지 호황의 절정기를 맞은 석유 주식 사파타는 틀림없이 에틸코프보다 훨씬 좋아 보였을 것이다. 에틸코프는 주요 제품인 납첨가물을 미국 환경보호국으로부터 금지당해서 이른바 차에 깔린 개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중 더 나아 보이던 사파타는
주가가 35불에서 2불로 폭락했고 북두칠성 크기의 국자로 구제금융을 퍼부었어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다. 반면 에틸은 전문 분야인 화학사업부에서 탁월한 실적이 나왔고 해외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보험 영업도 빠르고 꾸준하게 성장했다. 에틸은 주가가 2불에서 32불로 상승했다. 따라서 2개월 만에 20% 올랐으니 내가 종목을 제대로 골랐어. 또는 2개월 만에 20% 내렸으니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네라고 말한다면 이는 가격과 전망을 혼동한다는 뜻이다. 20% 이익을 목표로 삼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단기 성과는 전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주식을 산 다음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은 똑같은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도 있고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뜻에 불과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물린 종목 떡상하고 시퍼렇던 계좌가 붉게 타오를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